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꼭 한 명쯤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일상을 거의 혹은 전혀 공유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 자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휴가를 기록하고 맛있는 음식을 전시하고 행복한 순간을 박제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 때 그들은 조용히 그 순간 자체를 온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이 무언가 중요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만의 섬에 고립되어 사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우리 대부분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삶의 중요한 비밀을 먼저 알아챈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을요. 자신의 삶을 온라인에서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적어질수록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실제 삶은 더욱 진실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그 단순하고도 심오한 진리를 말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린 게 언제였나요? 아마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게시하려고 했다가 망설임 끝에 결국 올리지 않았던 적은 언제였나요? 아마 이 질문에는 더 쉽게, 더 최근의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차이, 그 망설임의 순간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열고 완벽한 사진을 고르고 그럴듯한 문구를 고민하다가 마침내 공유 버튼을 누르기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뇌 속에서는 실로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사진을 좋아할까? 이 게시물이 나를 충분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할까? 내 삶은 과연 수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팔로워 247명에게 좋아요를 받을 만큼 흥미로운가?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검열하고 편집하고 포장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순수한 경험의 주체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연기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빙 고프먼이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사회적 삶을 연극에 비유하며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한 인상을 주기 위해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인상관리라고 하죠. 흥미로운 점은 소셜미디어가 이러한 가면을 발명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연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이 가면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무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관객은 수십억 명에 달하고 그 무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쓴 가면이 어색하거나 내가 뱉은 말이 실수였더라도 그저 몇몇 사람의 기억 속에 잠시 머물다 잊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번의 어색한 사진, 한 줄의 경솔한 문장은 디지털 세상에 영원히 박제됩니다. 그 누구든 언제든지 당신의 과거를 들춰보고 현재의 당신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압박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이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연극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완벽한 연기를 펼치기보다는 차라리 관객석에 앉아있거나 혹은 아예 극장 밖으로 나가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들은 가면을 쓰는 수고로움과 연기가 끝난 뒤의 공허함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약 30에서 40%에 달하는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소위 러커럴크라고 부르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러커라는 단어는 어쩐지 으스스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그림자 속에 숨어서 남들을 훔쳐보는 사람 같지 않나요? 하지만 심리학 Frontiers in Psychology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무언가를 게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과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결합될 때 우리의 정신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특히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외부의 압력과 뒤섞이면 극심한 정신적 소진과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 대신 소극적인 관찰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결과라는 뜻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단순히 비생산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피드 속에서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잘라내어 전시하고 있을 때 당신은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한 화요일 오후의 현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완벽하게 연출된 휴가 사진, 성공적인 커리어, 행복한 연애의 기록들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초라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머리로는 그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에는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외부의 압력 없이 스스로의 선택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즉 자율성을 가질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작동 방식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소셜미디어는 거대한 인정 욕구, 자판기와 같습니다. 당신의 자존감과 자기 가치는 당신의 내면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눌러주는 좋아요와 긍정적인 댓글의 수로 측정됩니다. 당신의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게시를 피하는 사람들은 결코 반사회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신감은 인터넷상의 낯선 사람들로부터 나올 필요가 없어. 나의 행복은 숫자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이죠.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는 내면이 단단하고 타인의 승인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삶을 온라인에 게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좋아요나 댓글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소셜미디어를 아예 떠나지 않고 스크롤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거나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즐기기 때문이지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자신의 사적인 영역과 타인의 시선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게시물을 거의 올리지 않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비참하고 외로워 보이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잘 지내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시간을 쏟는 대신 그 시간을 오롯이 살아내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속 삶이 대부분 가짜이거나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을 때조차 우리의 뇌는 속수무책으로 그 함정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피드를 구경하는 행위만으로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친구의 승진 소식을 보고 지인의 약혼 반지를 보고 누군가의 새집 사진을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연출된 사진인지, 그 이면에 어떤 고충이 숨어 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이미 데미지는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이 실제 삶인지 연출된 삶인지를 굳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구나 라는 단순한 비교의 결론에 도달할 뿐입니다.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끊임없는 정신적 공격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게임의 규칙 자체가 불공정하게 짜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플레이어가 카메라의 각도와 조명, 그리고 스토리라인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경쟁에 당신은 왜 자발적으로 참여하려 하십니까? 그들은 이 무의미한 경쟁에 참여하는 대신 자신만의 경기장에서 자신만의 규칙으로 뛰는 것을 선택한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흥미로운 집단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종교처럼 열심히 보면서도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은 절대 손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3시간짜리 영상 에세이는 밤을 새워서라도 끝까지 보지만 친구들의 일상사진 묶음, 포토 덤프은 가차없이 스크롤에 넘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튜브는 그들에게 연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압박감이 제거된 순수한 콘텐츠 소비의 경험입니다.
당신이 그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아무도 추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왜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배우고 웃고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콘텐츠와 맺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수동적인 관계입니다. 모든 즐거움을 취하되 그 어떤 불안감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허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피하는 사람들은 친구의 수는 적을지 몰라도 관계의 깊이는 훨씬 더 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100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내 삶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5명의 진정한 친구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친구 관계의 양이 아닌 질이 행복을 예측하는 훨씬 더 정확한 지표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1000개의 피상적인 반응보다 10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우리 영혼에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것이 세상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매우 뛰어난 관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것들을 예리하게 포착해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게시물 빈도가 갑자기 변한 것, 평소와 다른 톤으로 쓰인 문구들, 행복을 과시하기 위해 세심하게 구축되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이야기의 흐름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등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깊이 있게 세상을 주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연기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을, 방송하는 것보다 사색하는 것을, 소음보다는 깊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인식에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공적 자기인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 걱정하는 경향성입니다. 두 번째는 사적 자기인식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내면의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경향성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째 유형, 즉 사적 자기인식이 더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것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묻는 대신 나는 이것에 대해 진정으로 어떻게 느끼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이것은 결코 지나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정서지능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공적인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삶의 어려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외부의 승인 없이도 굳건히 설 수 있는 단단한 정체성을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강력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관객 없이도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게시물을 올리지 않기로 한 선택은 세상으로부터 숨는 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힘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나의 사적인 삶은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도록 내버려 둘 만큼 가볍지 않다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어떤 경험들은 그것을 연기하는 순간 그 본질이 퇴색된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지혜입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은 그것을 사진으로 찍지 않을 때 더욱 아름답고 친구와의 대화는 그것을 SNS에 올릴 문구를 머릿속으로 쓰지 않을 때 더욱 의미 있으며 내가 이룬 성취는 오롯이 나만의 것일 때 더욱 만족스럽다는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게시물을 거의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더 높은 수준의 자기인식과 성찰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좋아요와 댓글에 묶어두는 데서 오는 감정적 기복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관심과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더 길고 꾸준한 자신만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역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소셜미디어를 피하게 만드는 바로 그 특성들, 즉 통제력, 자기 성찰, 내면의 안정감 같은 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소셜미디어가 당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연결, 공동체, 자기 표현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진실됨이 가장 희귀한 가치가 되어버린
거대한 성과 경제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침묵은 어색한 것이 되었고 하루에 3번 게시물을 올리는 것보다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흐름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연결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연결의 조건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결될 것이다. 하지만 쇼가 아닌 나의 방식대로 진짜 시간 속에서 진심으로 연결될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만약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삶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팔로워 수보다 관계의 깊이를, 게시물보다 사생활을, 연기하는 삶보다 현재에 존재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존중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침대에 누워 그때 게시물을 더 많이 올릴 거리라고 후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좀 더 충실하게 살아볼 거리라고 후회할 사람은 분명 많을 것입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카메라 렌즈가 감히 닿을 수 없는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에 더 많은 지원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채널 회원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